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상쾌한 일요일 되고 계시나요? 9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5,600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10,000개, 10만 개 영상 여러분께 공급해 드릴 때까지 저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같이 미지의 그 궁극의 그 목표점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일지 그 멋진 광산을 캐러 저희 채널과 함께 가보시죠. 고량주 트레이딩 클럽은 오늘 2명만 받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아마 평소에 마음 먹고 계셨던 분들이 들어오시면 딱 맞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확인해 봤는데 아직 가입이 2명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가입될 겁니다. 댓글에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고요. 저희 최고급 과정입니다. 1시간 마라톤 특강 들으시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방법, 남보다 2배, 3배 더 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기에 공개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씩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배율 3배로만 잡았었는데 20.58%짜리가 어떻게 501.91%까지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그 레버리지의 유술 그리고 절제하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현명하신 분들, 가장 VIP라고 생각되신 분들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다가는 세력은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세력은 준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그림? 네, 금리 인하라는 큰 그림. 금리 인하라는 것이 interest rate cut 이거든요. 금리 인하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 타이밍, 그죠? 금리 인하가 딱 내려지는 그 타이밍 순간,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된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두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전 단계에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매우 임박해 있다는 거죠. 매우 임박해 있을 때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위치인데 많이 근접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이야기도 이따가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리플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이것은 2024년. 진짜 너무 안 좋다. 그러면 2025년. 너무 안 좋다. 그러나 2024년에 저는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1월 6일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선하고 싶지 않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겁니다. 그냥 도널드 트럼프한테 줘버릴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겁니다. 근데 나는 또 바이든 대통령 나는 또 재선하고 싶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해도 1회 이상은 할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 아시죠? 이상과 미만 1회 이상이라는 것은 1회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아까 고량주 과정 주 1회 이상 강의해 드린다. 그러면 1회는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거 모르신 분도 은근히 있어서 그래서 1회 이상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안 한다? 내버려 둬라. 그러면 트럼프 보고 되라고 하는 소리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리플 대박 났을 텐데 네, 나는 코인 대통령이다.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큰 그림은 저는 전망은 밝다, 맑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비농업 고용인 지표로 인해서 한 대 얻어맞은 것이 그대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간 잠잠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6월 12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리가 아니라 CPI 발표입니다. CPI는 3.4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 오늘 이야기 좀 그 이야기 이제 이따가 시간 될 때 오늘 일요일이니까 기사도 별로 없으니까 그때 한번 차분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겁니다. 금리 인하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만 볼 겁니다. 이것만 볼 거예요. 내 투자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네, 저도 유튜버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유튜버니까 저도 여러분도 제 말을 참고만 할 뿐이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나는 예외예요. 저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투자자들, 속칭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네,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기 때문에 중계를 합니다. 중계. 지금 상황을 중계를 한다고요. 스포츠 캐스터처럼 중계한다고요. 네, 중계가 아니라 프로야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몇 대 몇 이걸 중계하는 게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중계가 아니라 오늘 경기의 전망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경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지 질지 네, 이 틀에서 벗어나시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걸 보실 줄 아셔야 된다. 그게 바로 큰손이나 세력들이 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 눈앞에 있는 것 보고 리플 어쨌다 저쨌다 뭐 비트코인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은 여러분은 들을 필요도 없고 불특정인이 하는 댓글의 코멘트는 여러분은 참고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저는 제 스타일 아시죠? 저의 성향. 저는 과거는 좋아하지 않고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자주 가는 이렇게 골목이 있어요. 차가 한 대밖에 갈 수 없어요. 근데 골목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한 이 정도로 와 있고 택시가 이 정도로 와 있더군요. 그럼 누가 물러줘야 될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물러주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물러줄 수 없었던 게 뒤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러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만큼만 물러주면 되는데 그게 싫나 봐요. 택시기사분이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하도 무슨 폭력 그런 게 있잖아요. 차에서 일단 내리면 좀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설마 시비 걸려고 내리겠습니까? 딱 내리면 일단 살짝 좀 겁을 먹더라고요. 이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창문을 안 열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두드리고 저기 조금만 뒤로 물러주시면 여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물러주시면 되는데 제가 진짜 딱 이 말투로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분께서 싫다. 그냥 우리 지금 고객이 콜 불러서 있는 건데 올 때까지 있겠다. 그러면은 오면은 물러나 주시는 겁니까? 그러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군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젊었을 때 저희 성격 같았으면은 싸웠겠죠. 조금만 뒤로 가면 되는데 뭘 이랬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앞뒤가 이미 꽉 막혀 있고 이분은 할 의사가 없는 뒤로 물러주면 양보해 서로 시간 낭비 안 하고 양보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지금 이 상황만 보고 화가 나겠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조금 야 네가 여기를 안 왔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뭘 안 와요 제가. 뒤에 답이 없으니까 저는 앞으로 물러선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네 하수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구나. 네 뒤로 물러주면 훨씬 좋을 텐데 양보란 건 없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과거를 반추해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나의 과오를 반성할 때, 내 잘못을 반성할 때는 당연히 반추해야죠. 그거 말고 또 언제 제가 과거를 활용하냐면 네,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어떤 정말 흥미로운 그러한 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두운지 그냥 뭐 이렇게 성공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 멋있는 말인 걸 알겠는데 단순히 그런 추상적인 말로는 잘 모르겠어. 이거는 금융적인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항상 과거를 찾아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과거를 찾아보셨겠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바쁘시고 제가 언젠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력은 24시간 차트만 봐요. 그러니까 늘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는 24시간 중에 거의 일부만 쓰잖아요. 우리는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본인 일 하기 바쁩니다. 각자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죽했으면 저희 어제 현장에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금리 인하 시점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찾아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랬는데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많이 퍼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막 눌러주시네. 고맙습니다. 자, S&P 500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복잡할 거 아니니까 저는 제 스타일 아시죠? 쉽게 설명하는 거. 자, easing, 그러니까 quantitative easing, 이게 이제 양적 완화. easy 쉽다 있잖아요. easing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이고, 이것의 반대가 quantitative tightening입니다. 이것은 양적 긴축이죠. 우리는 tightening을 지났고 easing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로 궁극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시점에,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이에요. 수익이 나지 않았던 그 타이밍은 2001년밖에 없습니다. 이때 빼고는 금리 인하 발표 이후는 다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이 펼쳐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왜 금리 인하를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리플보다 더 강조하는 게 제가 금리 인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는 모든 걸 다 좋게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그 고용이 좀 둔화되고 이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은 우리 투자적인 면에서 봤을 땐 그렇다고요. 단 한 번도 이거 빼고 다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 하는 동안에 그 뜻입니다. 금리 인하하는 동안에, 이게 우리는 주식을 보면 되겠네요. 암호화폐는 없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에는 마이너스 6%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금리 인하라면서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1분기 후 18.2% 공통적인 수익, 2분기 후 19.4%, 4분기 후 23.9% 이렇게 갈수록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왜 떨어질까요? 네,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 해? 근데 무슨 또 지표가 나와서 이렇게 흔들어? 네, 시장은, 주식과 암호화폐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네, 이렇게 좀 큰 틀을 보면서 하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 가격을 중계하고 있고 그 가격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인생은 유한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What's next for interest rate? The Fed expects interest rates to steadily decline over the coming years.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하겠죠. 금리 인하가 되겠죠. 지금 2024년 지금 이 정도 위치. 2025년 여러분 개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막 2025년, 2026년, 2030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2025년 이 정도, 2026년 이 정도. 그 다음에 longer run. 갈수록 하다가 언젠가는 또 제로 금리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대대적으로 돈을 풀 때가 있을 것이고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에만 있는 패턴이 아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욕심 전혀 없고
지금 이런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이런 타이밍에만 딱딱 투자한다면 70년대부터 투자했다면 뭐 진짜 한 몇백억 부자는 되셨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못한다. 왜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그리고 댓글로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중계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 과거에 경제적인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래 투자에 대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유튜버의 말이나 아니면 이름 모를 분들의 댓글들은 여러분의 투자에 하등의 도움조차 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분명히 연말에 큰 재미를 보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큰 그림을 그린 김에 저희는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보시니까 리플도 큰 그림을 그려봐라. 지금 좀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어쨌다 뭐 경력금으로 썼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근데 그건 다 그냥 카더라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특정인의 댓글의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미는 눈앞의 것만 보고 스포츠 중계하듯이 중계를 하지만 큰 소는 하나의 큰 덩어리의 계획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한다. 그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것만 보는데 이 큰 그림은 결코 개인 투자자들이 그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 보셔서 리플이 어떤 걸 한다면 왜 저런 걸 하는지, 그 의도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뭐 나쁜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나쁘다는 의견에 뭐 이렇게 뭐 동의하지 않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니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한번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고량주 트레이딩 클럽, 정말 여러분 투자에 더더욱 넓은 해안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사다운 분들만 좀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심 많으신 분들 정중히 사양합니다. 오늘 두 자리 비어있지만 두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채워지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에 우리가 큰 재미를 보는, 그리고 훗날에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점 이후에는 모두 다 수익이 난다. 그걸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1시에 뵙겠습니다. 1시 반에 뵙겠습니다.